118페이지. 이번에 뭘 하나요? 아까 이제 그 민사소송법이고, 이번에 뭐예요? 등기법입니다. 뭔다? 등기법. 등기는 공시의 효과입니다. 공시의 효과는 이러한 부동산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고 설정이 돼 있고 지상권이 있고 없고 전세권이 있고 없고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설정권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부동산에 관한 것을 제3자가 거래를 하기 전에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야? 등기법입니다. 공신력의 원칙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나 정부에서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에 김철수가 그 등기부 등본에 갖고 있어서 김철수한테 돈을 주고 샀거든요. 등기부 등본에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김철수가 주인이 아니고 영희가 주인일 수도 있죠. 그럼 등기부에 등본에 돼 있다고 해서 영희가 주인이라고 나왔다고 했을 때에 철수는 사기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국가나 뭐해서 등기부 등본에 있다고 해서 책임져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신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4조 권리의 순위. 뭐의 순위? 권리의 순위. 물권법이 정하는 것이 있고 채권법에 있는 것이 있는데 물권법과 채권법이 부딪히게 되면은 부동산은 물권이 이깁니다. 근데 같이 물권인 경우에는 순서에 의해서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세를 들었어. 뭘 들었어? 전세를 들었어. 1억에. 1년 있다가 빚을 져서 그것이 경매로 날아가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은 사람은 물권법에 속해 있고 세 들은 사람은 뭐에 속해 있어? 채권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물권법과 채권법에 의해 법무는 물건이 이기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물건인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뭘 받는다 그랬죠?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확정일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곽 사장님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네. 확정일자 먼저 들어가서 전세 들어가서 확정일자 받았잖아. 그럼 확정일자를 받아서 뭘 받은 거야? 확정일자 받은 게 뭐 하는 거냐고. 저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 채권법이 물권법.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전세의 권한이 경매로 전세 채권으로 해서 물건에 밀리는데 내 전세를 들은 것을 채권에서 물건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채권은 뭘로 바꿔놓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정이 앞에 돼 있느냐 전세가 앞에 돼 있느냐 해서 순서에 의해서 전세가 늦게 돼 있고 설정이 앞에 돼 있으면 배당 못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다시 말하면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건 채권을 법적으로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지 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뭘 만든다는 거예요? 채권을 뭘로 만든다? 물건으로 만든다. 그러면 같은 권리 순위는 물건과 물건 중에서 누가 먼저 보상을 받냐면 순서에서 빠른 사람이 받는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셨죠? 이해가 가야 돼?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보면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걸 갖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사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으면 필요할 때 꺼내서 써먹어야 되지, 모든 것을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고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추천 물건을 골라주잖아요. 추천 물건 골라줬을 때 이 사람이 채권을 물건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이 세입자라서 간다?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설명해 줄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내면 된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채권을 물건으로 만들어 놓긴 만들었는데 순서에서 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이 세입자는 기한가 어떻게 한다? 내보낼 수 있다. 내가 설명을 해주게끔 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셨죠? 43조 멸실 등기의 신청입니다. 어떤 땅만 낙찰을 받았거든요. 뭐만 받았어?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건물이 있는데 폐가야, 폐가. 거실에 대나무가 5개가 한 7개가 나가지고 천정을 뚫고 지나갔더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요. 땅을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그 건축물 관리장에 봤더니 40몇 년 전에 건물을 지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서 집을 안 살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대. 그러면 땅을 샀으니까 건물 철거해야 되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서류상에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있어 없어요? 있죠. 등기부등본도 건물이 있죠. 멸시해 못해. 내가 땅을 산 사람으로서 건물 주인 알 수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건물 자체가 폐가야. 그럼 내가 사용의 권한은 내가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죠. 그럼 거기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죠. 그러면 거기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건축가가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의 권한이 나한테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땅 주인으로서 그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의 주인을 연락처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 건물을 내가 멸시할 수 있다 없다? 자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에 있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 2항을 준수한다.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개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폐가 수준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사진을 다 찍어 놓고 땅 주인으로서 철거를 그냥 해버리고 땅 주인은 철거를 했으니까 그 면읍동 사무소에 가서 여기에 있는 건물이 철거됐으니까 멸시를 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주민등록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신분증을 주면은 땅 주인이든지 건물 주인이면 멸시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현장 가서 멸시됐으면 건축물 관리장 없애줍니다. 그럼 건축물 관리장 멸실된 걸 가지면은 등기부등본에 없어집니다. 근데 제3자가 가면은 안 해줍니다. 누가 가면 해준다? 건물 주인이나 땅 주인이 가면 된다. 그럼 멸실 신청을 서로 줍니다. 그럼 멸실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땅 주인도 건물을 멸시를 하고 건물 멸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건물의 주인을 반드시 찾지 않아도 땅만 샀어도 건물을 멸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건물의 부존재
존재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그 건물 등기를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40조제 2항을 준수한다. 땅 주인도 그 건물이 없는데 건축물 관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을 때는 멸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6조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구분 등기입니다.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구분하여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데 반을 잘라서 오른쪽은 철수가 갖고 왼쪽은 순이가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반씩 가져서 나눠 가져서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를 사면은 몇 층 몇 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분해서 사실은 보면 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떠나 상가에 어디가 내 것이다. 땅도 지분으로 갖고 있죠. 건물도 지분으로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디든 그 위치가 뭐 저기 점포를 많이 놓고 하는데 요 위치다 해갖고 경매로 나온 거 보면 경매로 나온 거 바닥에 위치라고 해서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구분 소유 땅이 어떤데 땅이 500평인데 5명이 집을 지어놓고 갖고 있거든요. 5분의 1씩 땅의 지분을 5분의 1씩 갖고 있는데 철수는 왼쪽, 수리는 오른쪽, 정의는 뒤쪽, 또 뭐 만들기는 오른쪽의 뒤쪽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분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로 나왔을 때 지분 매각인 경우에 구분 등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건물 전체 매각, 토지 지분 그러면 구분 등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땅은 500평인데 내가 그 안에 5분의 1에다가 사실 집을 하나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하나, 내 집이 경매로 하니까 건물 전체야. 근데 땅에 500평 중에서 어떤다? 5분의 1인 거야. 근데 권리분석을 잘못하는 사람은 건물 전체 그러면 땅에 있는 그 건물 5동이 전부 다 내 거가 되는 줄 알고 땅만 5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니게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구분등기. 지분 경매로 나왔을 때 이 구분등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결정,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경우에도 같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제가 사장님한테 땅을 사는 겁니다. 뭐를 사? 땅을 사는데 공장을 내가 지으려고 하는데 공장이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으려면 최소한도 한 뭐 여기저기 다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한 4, 5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럼 4개월 걸린 동안 계약을 해놓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팔아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다? 가등기를 해놓는다. 계약을 해놓고 가등기를 해서 완벽하게 다 확인이 된다고 할 때 내가 1년 다 알아보고 내 이름으로 든다? 등기한다. 했을 때 미리 가등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가등기는 매매 예약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경우에는 본등기는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를 1년 전에 해놨거든요. 1년 전에 해놨는데
가등기 후에 설정이 들어오든지 뭐 압류가 들어오면 가등기 순서에 의해서 먼저 그 사람 이름으로 어떤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죠. 123페이지입니다. 담보 가등기가 있고 매매약 가등기가 있는데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등기 자체의 등기부 등본에는 가등기가 담보예약,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에 의한 가등기인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사자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경매가 진행되면은 판사님께서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권자한테 서류를 보냅니다. 이 가등기가 매매약 가등기냐 아니면 담보에 대한 가등기냐 이런 걸 물어보고, 담보에 대한 가등기면 배당으로서 소멸이 되는데 매매약 가등기인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27페이지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워낙에들 많이들 알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법은 뭐가 핵심이죠?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내가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채권이 물권이 된다. 소액임차인은 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가 핵심이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법은 넘어가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실전 사례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